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행사 경영 업무 제4장 여행업의 조직 및 수익 원천에 있어서 여행업의 경영 수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내 여행업의 수입은 과연 국내 여행업에서는 어떤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여행사를 지탱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여행업의 수익에서는 당일 여행, 숙박 여행, 수학 여행, 효도 관광, 산업 시찰, 각종 기업의 연수 여행, 신혼 여행 등 국내 여행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행 상품의 생산 판매에서 얻어지는 여행 경비, 포괄 여행 상품, 예를 들어 패키지라든가 이런 판매로 인한 수수료, 항공권, 그 다음에 교통기관, 이용권 등의 대리 판매로 인한 수수료, 개인 고객의 호텔 객실 판매 수수료, 식당 이용 수수료, 관광 쇼핑의 물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버스 대절 및 렌트카에 따른 수수료, 그 다음 전세 버스 대절에 따른 수수료 등 여러가지 이런 부분이 국내 여행에 필요한 수입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여행 업무의 수입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여행 업무의 주된 수익은 지상경비로 얻어지는 수익입니다. 지상경비는 여행경비의 지상 부분, 즉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동 부분에 따른 총 경비의 일정률의 이익을 가산하여 산출됩니다. 그러나 여행업체가 난립하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이익은 고사하고 제조 원가도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래 여행자의 국내 유치에 대한 여행사의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행 상품의 생산 판매, 즉 지상 비용에 대한 10% 이상의 수익. 두 번째, 개인 고객의 호텔 예약에 따른 송객 수수료. 선택 여행에 의한 수익. 관광 기념품점, 면세점, 관광식품점 등의 물품 판매 대금을 얻어지는 수익금. 항공권 등의 각종 교통기관의 이용권의 판매로 이어지는 수수료. 관광사진업의 관광사진 판매로 얻어지는 수수료. 한국 음식점의 음식 판매로 얻어지는 수수료. 카지노 선곡에 따른 수수료. 관광 관련 업체의 별도 계약에 따른 수수료. 용역, 통역 안내 서비스나 송영, 여행과 관련된 기타 용역 서비스 등이 외국인 여행 업무의 수익원이 차지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외 여행 업무의 수입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여행 업무에서 얻어지는 수수료는 크게 수석에 따른 수수료, 각종 권료의 대매에 따른 수수료 및 지상경비의 수익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적 및 여행자 보험, 환전 등 대행에 따른 수수료. 두 번째, 국제선 항공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 세 번째, 국외 포괄 여행의 판매에 따른 수수료. 네 번째, 선택 여행의 심사에 따른 수수료. 다섯 번째, 여행자의 국외 여행 중에 쇼핑, 물품 구매에 따른 수수료. 여섯 번째, 국외 호텔의 이용에 따른 송객 수수료. 일곱 번째, 타사의 포괄 여행 상품 위탁 판매에 따른 수수료.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수입의 국외 여행
업무의 수입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금까지 공부한 국외, 국내, 외국인의 여행 업무의 수입원에 따른 수익의 향상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수익 없이 기업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있어서 공통된 지침은 수익 산업은 전제 조건이자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본 지침에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 증대 전략이 있습니다.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는 판매 사원에 다량이 확보를 해야 되겠고, 판매 전략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광고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흡수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행사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대금 수수 방법에 개발을 해서 수입을 지향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판매 가격의 인상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 인상 전략을 해서 이익률을 증대시키고 상품의 고급화, 특수 상품의 개발, 특수 고객층의 확보를 통해서 판매 가격을 인상시키는 부분이고, 또한 세 번째로는 원가 전략 방법이 있습니다. 원가 전략을 위해서는 첫 번째, 적자 상품을 과감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구색을 갖추어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감히 적자 상품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상품 및 대체 방식의 개발 전략. 일정 상품의 판매가 불투명할 경우 지역별, 여행 목적별, 연령 등 시장을 세분화한 대체 상품을 개발한 게 시급합니다. 과잉 서비스 억제 전략.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부수되는 여행 상담이나 여행과는 관계도 없는 고객의 요청 사항 등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무료라는 개념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여행 상품의 품질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여행 사문당료로 징수 등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강점, 약점을 고려할 전략을 필요합니다. 협업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사와 거래사 또는 동업 타사와의 공동구매나 배서 등을 통한 필요한 여행 부품의 조달이나 컴퓨터의 공동 이용 등 상호간의 협력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열화 전략. 계열화는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나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의 판매업자를 조직함에 따라 자사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기업 활동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나름 매출액 증대 수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이 방법의 수입 방향, 재무 관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행업의 경영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경영 관리. 여행업의 경영적 특징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노동 집약적이라고 하는 것. 노동 생산성의 상승률이 낮다는 것. 가격 상승률이 높다는 것. 타 산업에 비해 위험 부담이 적다는 점 등으로 요약이 됩니다. 자, 사회 현상에 따른 여행업의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사회 현상에서 첫 번째, 고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팩시밀리의 보고, 이메일의 본거, 위성중계 TV의 일상화, 위성중계 신문의 발달, 휴대전화, 이동통신의 보급으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리얼타임,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정보가 우리한테 와 닿습니다. 동태적인 관광지리 정보, 항상 움직이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역화, 위성방송의 발달, 인터넷 네트워크의 보급, 국제전화망의 확장, 국제 데이터 통신망의 확대. 이를 통해서 광역을 포함하는 예약 발권 정산이 가능하고 세계 각 지역으로서의 접근이 용이하며 고객 대응 장소의 광역화, 다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정보의 대형화 시대입니다. ISDN의 보급, 대용량 드랍 메모리의 활용, 데이터 통신 전용 회선의 보급. 이를 통해서 영역에서는 시스템 연결을 포함하는 다품종 대용량화가 가능합니다. 다양화를 또한 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급으로 인해서 위성방송, 외국방송도 수신이 가능하고 멀티미디어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색 시스템의 버전 역시도 나름대로 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고객 관리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고객의 첫 번째도 고객의 의지고 둘째는 고객과 생산자의 협동입니다. 이 두 요소가 여행 상품의 수수 과정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제공자와 고객의 상호 작용을 발생시킵니다. 즉 여행 서비스의 제공 방법의 의사결정 및 고객의 협력 등이 한꺼번에 행해지기 때문에 계획과 운영의 미분화 상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관리하는 것은 고객 고정화, 고객 이용입니다. 고객 고정화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고정화란 단골 고객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경비도 많이 듭니다. 단골 고객은 속마음을 하나하나 알 수가 있고 상호 의존적인 생산을 하는 여행 상품의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이 감소됩니다. 그러므로 단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관리정보대장 또는 고객관리대장이란 카드를 만들고 고객별 행동 특성이나 기호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원제의 운영이나 고객카드 등록제의 운영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소규모 여행사들은 많은 단골 고객을 확보하여 소비자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는 고객관리 시스템으로 생존 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객 이용. 이것은 고객과의 협동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고객에게 떠맡기는 전략입니다. 즉 영업에서 제공하는 여행 상품을 표준화하고 여행 서비스를 효율적인 범위에 한정시켜 남은 업무를 고객에게 짐을 떠맡기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호텔의 룸 서비스, 자판기 대체, 테이블 서비스의 뷔페 대체, 모닝콜의 자명종 대체, 장거리 전화의 즉시 다이얼 대체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의 균형 유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행 상품은 완성품의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행 상품의 생산은 수요 시간으로 돌려집니다. 성수기에는 공급 능력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반대로 비수기에는 공급이 가행 형성을 빚게 되어 수요가 이래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행업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수요에 대한 시간적 변동을 관리한다든가 혹은 공급 능력의 경쟁 효율을 도모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수요는 어떻게 그만 조정을 하느냐? 첫 번째, 차별 요금. 이 방법은 성수기에는 요금을 할증해서 비싸게 받고 비수기에는 요금을 할인하여 싸게 받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업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행의 성수기에는 여행 요금을 비싸게 받고 여행의 비수기에는 요금을 할인하는 등의 방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제한. 이 방법은 여행업체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의 하나로 영업시간을 같은 시간으로 함으로써 수요의 시간적 분산을 영업시간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데 대한 전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계가 일제히 영업시간을 조정함으로 해서 고객의 행동을 강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수기의 수요 개척. 비수기에는 공급량이 가행 상태가 되어 여행업으로서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네 번째는 보충적인 서비스의 실시입니다. 여행 서비스의 관리에 많은 시책을 강구해도 여행 서비스 현장에서는 수용 영역과 수요량은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제도의 계산입니다. 예약은 수급 양자에게 계획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좋은 제도입니다. 고객에게는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줄고 확실한 서비스가 보장되기 때문에 좋고 여행사로서는 업무의 번잡함을 덜 수 있어 매우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급 능력을 조정이 있습니다. 일시 고용원의 이용, 성수기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노동력의 증가를 통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 극대화 노력입니다. 여행은 행사가 시작되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쉴 새 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행업 종사원은 업무 부서 간 협업은 물론이와 때로는 타 업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이용. 공급기업 간 또는 여행업 간의 수용력을 상호간 융통시키며 공급 능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확장의 투자. 제조업에 있어서 장래의 수요 증가에 대입하여 증설 예정분을 전망하여 공장 부지를 사전에 매입하는 것처럼 여행사로서도 시설이나 건물의 증설, 확장을 고려한 준비적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업의 인재 교육입니다. 여행 서비스 원천은 인간이다. 여행 서비스를 창출하는 원천은 인간이라는 데 대해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행 종사들 간에 필요한 전문직 기술을 습득시키는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기를 충분히 관리 유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곧 서비스제입니다. 여행업의 종사원을 보고 여행 서비스의 좋고 나쁨을 판단합니다. 즉, 종사원의 좋은 인상, 좋은 서비스제로 생각합니다. 이는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즉,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의 과목은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과목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과 기업입니다.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 종사원은 기업을 대표합니다. 고객이 여행사를 이용하고 선택하는 것은 여행사 경영자의 능력이나 사무실의 위세도 관계가 있겠으나 그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기업을 대표하여 고객과 접촉하고 있는 여행사 종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인격적인 완성입니다. 이 사람에게 맡기면 안심된다. 이 사람이면 틀림없더라고 고객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인간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신뢰감은 단순한 대인관계 능력을 개발하는 것처럼 기술적 표면적인 능력에 의하여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성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행업의 조직과 경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수업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국내 여행 업무의 수익금은 호텔 객실 판매 수수료도 포함된다. O 또는 X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여행 업무의 수익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정말 많았습니다. 항공부터 시작해가지고 렌트카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과연 호텔 객실 판매 수수료도 포함되는지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매출액의 증대 방안으로 판매 사원의 다량 확보는 필수이다. 자, 매출액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판매 사원의 다량 확보도 뭐 필수긴 필수지만 그보다도 판매 사원의 능력이 인적에 의지하는 부분이 여행사는 많기 때문에 능력도 참 아울러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판매 가격 인상 전략에는 고급화도 한 방법이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분명히 좀 전에 공부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원가 절감 전략에는 적자 상품도 꾸준히 팔아야 한다. 원가를 절감하기 하는데 적자 상품을 계속 팔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한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행업 경영의 특징은 노동 집약적이다. 그래서 사람한테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퀴즈는 메일이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저에게 답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졸업 후에 여행사에 취업했을 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여행업, 국외 여행업. 안 그러면은 외국인을 상대하는 이런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업무, 국제 업무 중에서도 항공권을 발권을 하는지, 수배를 하는 건지, 정산을 하는 업무를 하는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거, 가장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밝은 얼굴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